조조의 80만 대군의 침공, 이에 맞서 기도로 동남풍을 부르는 제갈량, 하루 아침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내는 제갈량의 계책, 장관을 속여채 모아 장윤을 처형하게 만든 주유의 방광계, 황계의 고육계와 거짓 투항, 그리고 황계의 화공. 적벽 대전을 멋지게 표현한 삼국지 연의의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배신감 들게도 이 장면들은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 나관중이 지어낸 소설적 허구입니다. 단 하나, 황계의 거짓 투항과 화공만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은 황계의 화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황계는 오나라의 무장으로 형주 영릉군 천능현 사람입니다. 자는 공복으로 정보 한당과 함께 오나라 송가 3대의 공신입니다. 남양태수 황자렴의 후손인데 황계의 조부 때부터 영릉에 자리 잡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황계가 형주 영릉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계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가진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굳세어 빈천한 삶을 살며 뗄나무를 지는 와중에도 항상 학문과 병법을 익혀왔습니다. 결국 군의 관리로 임명되었는데 처음에는 영릉의 군리로 있다가 효령으로 청거되어 공부에 불려갑니다. 후에 송견을 따라서 남쪽의 도적들을 격파하고 북쪽의 동탁군을 토벌하는 등 전공을 세워서 별부사마로 임명됩니다. 송견이 죽은 후에는 손책을 수행하며 황조 공격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손책이 죽은 후 송건이 뒤를 이으면서 황계는 송건을 수행했고 송가 3대에 걸쳐서 공신으로 활약했습니다. 오나라는 산월족 정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산월족이 많았고 이들이 침입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현들이 있었습니다. 황계는 이곳의 수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도적들을 물리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석성현의 현리 둘을 엄격하게 처벌하였습니다. 황계는 처음에 이들 관리들에게 어려운 시국에 일을 맡은 만큼 너희를 믿겠다. 일을 하던 과정에서 속임수를 쓰더라도 채찍이나 곤장은 쓰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충실히 일해라. 라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두 관리가 처음에는 일하는 듯 하다가 점차 청탁을 받으며 부정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황계는 두 관리를 불러서 이전에 이미 경고했다. 나는 끝까지 채찍이나 곤장을 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이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나이 황계였습니다. 이렇게 9편을 지키면서 약하고 청렴한 사람들은 돕고 강자와 부패한 무리들은 강하게 처벌하니 산월족이 스스로 와서 귀부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적벽 대전에서 손권군과 조조군이 싸울 때 황계는 주유의 부장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오나라 수군이 조조군을 상대로 한 차례 승리를 거둔 후에 황계는 주유에게 화공을 건의합니다. 제갈량과 주유의 합작품으로 알려진 적벽 대전의 화계는 사실 황계의 계책이었습니다. 주유는 황계의 계책을 받아들이고 위장한 배들을 준비한 후 풀을 가득 싣고 기름을 부어 화공을 준비합니다. 황계는 조조에게 편지를 써서 거짓으로 투항을 한다고 알립니다. 조조군의 거짓 투항하며 접근하던 황계는 여러 배에 동시에 불을 질렀고 사나운 바람으로 해안 위의 진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 화공으로 손권군은 조조군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조조의 천하통일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황계에 대해서 잘 알려진 일화는 바로 고육지계일 것입니다. 고육지계는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꾸며내는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조조를 속이고 거짓 투항을 위해서 주유와 황계가 적벽 대전에서 짜고 친 계책에 해당됩니다. 황계는 조조군의 첩자가 보는 앞에서 뼈와 살이 분리되도록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계책으로 말미암아 난세의 간웅 조조가 황계의 거짓 투항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육지계는 실제 정사가 아닌 나관중의 창작입니다. 천하의 조조가 이런 터무니없는 계책에 속은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지 나관중이 각색해 넣은 이야기입니다. 난세의 간웅 조조도 통일을 앞두고 흥분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승리를 쟁취하려다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화공입니다. 아까 적벽대전의 화공은 주유와 제갈량의 생각이 아닌 바로 황계의 계책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황계는 도대체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요? 적벽에서의 대치 상황을 보면 조조군은 북서쪽 연안에, 송권은 남동쪽 연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격선에 인화물질을 가득 싣고 거짓 투항하는 황계의 군단을 조조군은 함대 앞에 다다를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다소 이상합니다. 만약 황계가 화공을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거짓 투항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불을 지르고 돌격을 하면 될 텐데요. 그리고 조조군 역시 아무 의심 없이 황계의 배들이 함대 앞에 다다라 불을 지르기 전까지 왜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유는 바로 바람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제갈량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신기를 부려 동남풍을 불러일으켰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관중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황계가 돌격선에 불을 붙이고 조조 함대의 함선을 밀어 넣었을 때 때마침 거센 동남풍이 불었습니다. 덕분에 조조군의 큰 배에 옮겨 붙은 불이 육지에 있는 조조군의 군영까지 번지며 삽시간에 진영을 불태워버립니다. 적벽대전 당시는 한겨울, 즉 북서풍이 부는 시기입니다. 이때 느닷없이 동남풍이 불었고 이로 인해 조조는 뼈아픈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정사의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수의 때마침 바람이 거세게 일었다. 와 배송지의 때마침 동남풍이 급히 불었다. 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도대체 왜 동남풍이 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합니다. 즉, 당시에는 북서풍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황계는 거짓 투항을 해서 반드시 조조군 함대에 불을 안 붙인 상태로 접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조군의 입장에서는 황계가 만약 거짓 투항한 것이라면 코앞에서라도 불화살을 쏘면 그만이니 황계의 부대가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동남풍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앞서 화공은 황계의 생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황계는 도대체 뭘 믿고 북서풍이 부는 시기에 화공을 건의했을까요? 그것은 황계가 당시 적벽에서 간헐적으로 동남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동남풍은 겨울철 사만사온 현상처럼 비교적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계는 이를 계산해서 거사 당일 동남풍이 불 시점을 예측 후 화공을 펼쳤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상현상의 세밀한 조정 및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작전을 지휘합니다. 매를 맞은 고육지계는 허구이지만 황계가 거짓 투항에 화공을 펼쳤다는 사실은 정사 역사의 기록입니다. 도대체 황계는 동남풍이 불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단서는 앞서 기억을 부탁드렸던 황계의 고향에 있습니다. 황계는 형주 영릉군 청릉현 사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무릉 장사 영릉 계양. 이른바 형주 남부 사군 출신입니다. 이 지역은 장강의 지류 중 상수 지역으로 적벽보다 상류 지역입니다. 상수는 장강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장강에 합류하고 이 부근에 동정호가 있습니다. 장강 본류는 적벽을 거쳐서 현재의 우한시에서 한수와 합류합니다. 황계의 고향인 영릉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적벽보다 상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오나라 장수들은 적벽보다 하류 지역, 즉 장강 하류가 고향입니다. 장음, 진무, 동습 등은 양주 출신이며 정보 한당은 북방 유주 출신입니다. 장수뿐만 아니라 주유와 송권 모두 양주 출신이어서 이들은 적벽의 특이한 동남풍 현상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상류에서 하류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장강 상류 출신인 황계는 장강의 물길을 통해 형주와 양주 곳곳을 누볐습니다. 이 와중에 적벽을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적벽의 기상 상황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벽 대전 화공의 설계자 황계. 제갈량이 적벽의 간헐적인 동남풍 기상 현상을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던 나관중은 황계의 공을 주유와 제갈량, 특히 제갈량의 신통방통한 능력을 추가하며 제갈량의 공으로 각색했습니다.
황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엄정함과 굳센 의지로 동호를 지켜낸 노익장 황계. 강동 12호신이자 적벽 대전 승리의 진짜 설계자인 황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